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야, 얘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와? 아이고 그냥 맨날 늦어 이게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시간이 안 나왔어.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저 커피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뭐야? 벌써 와 있어? 한 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제가 재미있는 예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물론 뭐 저의 예측은 굉장히 적중률이 낮고 그리고 또 결과가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예언의 난이도 자체는 상당히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수비왕에 대한 예측인데요. 일단 배당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etMGM이 선정한 다음 시즌 올해 수비 수상 D4E 배당률인데요. 일단 배당률 플러스 6,000, 네, 나중에 플러스 5,000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배당은 높은 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배당이 아니라 고배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 볼 수가 있는데 총 5명이 있어요. 플러스 6,000의 배당을 받은 선수는 유타 재즈 워커 캐슬러, 포틀랜드의 도노반 클링언, 그리고 역시나 포틀랜드의 투마니 카마라, 미러키의 야니스 아데토쿤보, 멤피스의 자렌 잭슨 주니어입니다. 제가 이 선수들의 뭐 수비 지표, 그 다음에 레퍼런스 기준으로 DBPM, 그러니까 디펜시브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선수가 왔을 때 수비의 지표가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디펜시브 윈쉐어, 이것도 뭐 요새 윈쉐어를 잘 안 쓰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비에 치중한 지표이기 때문에 DBPM과 그 다음에 디펜시브 윈쉐어도 함께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커 캐슬러의 DBPM은 1.2, 그리고 디펜시브 윈쉐어는 2.5고요. 그리고 클링어는 1.4, 2.7. 뭐 비슷하죠. 카마라는 DBPM은 0.5로 낮은데 디펜시브 윈쉐어가 무려 4.0입니다. 네, 그리고 야니스는 DBPM이 2.2, 디펜시브 윈쉐어 4.3.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더라도 야니스가 얼마나 수비를 잘 하는 선수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렌 잭슨 주니어는 DBPM이 카마라처럼 안 나오는 0.8에 불과하지만 디펜시브 윈쉐어는 82경기 에버리지로 봤을 때 3.6,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이 수비 지표 중에 수비 리바운드가 있습니다. 이 리바운드 개수가 있는데 수비 리바운드 개수만 보자면 워커 캐슬러가 압도적이죠. 7.6개, 그리고 야니스가 9.7개고요. 그리고 도노반 클링언과 자렌 잭슨 주니어, 투마니 카마라는 3.6개입니다. 이 가운데 빅맨이 아닌 선수는 카마라밖에 없긴 합니다만 야니스와 캐슬러의 수비 리바운드 능력이 단연 돋보이고요. 자, 블락샷은 캐슬러의 동무대죠. 무려 2.4개입니다. 네, 그리고 클링언 1.6개 나쁘지 않고, 야니스 1.2개, 자렌 잭슨 주니어 1.5개, 그리고 카마라는 빅맨이 아니기 때문에 0.6개, 이해가 가는 수치죠. 자, 그리고 스틸 개수도 뭐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빅맨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카마라 1.5개, 자렌 잭슨 주니어 1.2개를 제외하면 전부 다 1개 미만이었습니다. 자, 수상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 투마니 카마라의 지난 시즌은 환상적이었죠. 네, 수비 세컨팀에 뽑혔고, 야니스는 2020년에 D4E, 그리고 수비 퍼스트 팀 4번, 수비 세컨팀 1번, 그러니까 올 수비팀에만 5번이 선정된 현역 최고의 수비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자렌 잭슨 주니어는 D4E 2023년에 받았고요. 블락왕 2연패, 그리고 수비 퍼스트 팀 2번, 그리고 지난 시즌 수비 세컨팀에 선정이 됐습니다. 카마라, 야니스, 자렌 잭슨 주니어, 이 3명은 수비팀에 뽑혔고, 워커 캐슬러와 도노반 클링언은 아직까지 수비팀에 선정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BetMGM 선정 배당률 플러스 5,000, 그러니까 앞서 소개한 5명보다는 확률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드레먼드 그린과 뱀 아데바요 2명이 선정됐습니다. 자, 드레먼드 그린의 DBPM은 2.9,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디펜시브 윈쉐어가 4.1, 역시나 훌륭합니다. 뱀 아데바요는 DBPM이 1.6으로서 디그린보다 낮습니다만 디펜시브 윈쉐어는 똑같고요. 자, 수비 지표를 한번 보시면 수비 리바운드 디그린 5개, 아데바요 7.2개, 블락샷은 오히려 디그린이 더 많고요. 아데바요는 포지션이나 신장 대비 블락 능력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스틸은 둘 다 빅맨인데 1.5개, 1.3개, 굉장히 많은 편이었죠. 자, 수상 이력도 모두 다 화려합니다. 디그린은 2017년 D4였고, 수비 퍼스트 팀 5번, 세컨 팀 4번, 그리고 스틸 왕에도 올랐습니다. 즉, 올 수비팀에는 무려 9번이나 선정이 됐고요. 자, 그리고 뱀 아데바요는 총 5회 선정이 됐습니다. 수비 퍼스트 팀 1번, 세컨 팀은 4번.
그래서 디그린과 아데바요 모두 다 올 수비팀에 선정된 경력은 굉장히 화려하다. 그리고 2차 스탯도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BetMGM 선정 배당률 플러스 4,00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의 수치가 낮아질수록 뭐 확률은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대신에 거는 금액 대비 내가 회수해 가는 돈은 배당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금액도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다이슨 데니얼스가 혼자 선정이 됐습니다. 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서 애틀란타로 이적하자마자 애틀란타의 뭐 새로운 수비 에이스로 거듭났죠. DBPM 2.1 그리고 디펜시브 윈쉐어 3.0. 그러니까 다이슨 데니얼스가 가드잖아요. 뭐 넓은 의미로 봐도 윙인데 굉장히 좋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비 도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 시즌 수비 지표를 보면 수비 리바운드 4.3개, 블락샷은 0.7개지만 스틸이 무려 평균 3개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평균 스틸 3개인 시대가 진짜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평균 3스틸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자, 수상 이력 보면 2025년 당연히 스틸 왕에 올랐고요. 동시에 수비 퍼스트 팀에 생애 처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수상 경력이 화려하진 않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애틀란타로 이적하자마자 이런 기록을 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거죠. 자, 그리고 BetMGM 선정 배당률 플러스 3,500짜리 선수들은 2명입니다. 바로 디트로이트의 어사르 탐슨과 올랜도의 젤런 석스인데 2명 모두 다 빅맨은 아니죠. 네, 넌 빅맨입니다. 어사르 탐슨의 DBPM은 1.5, 디펜시브 윈쉐어는 2.7이고요. 이 젤런 석스는 DBPM이 높게 나오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0.9인데 디펜시브 윈쉐어가 3.1에 달합니다. 지난 시즌 수비 지표를 보면 두 선수 모두 다 외곽 자원이기 때문에 수비 리바운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사르 탐슨 3.3개, 젤런 석스 3.4개. 그리고 블락샷은 석스가 신장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0.9개니까 거의 하나 육박하고요. 스틸은 두 선수 모두 다 능합니다. 어사르가 1.7개, 석스가 1.5개로서 아주 훌륭한 가로 수비 능력을 보여줬었고요. 수상 이력을 보면 젤런 석스는 2024년 바로 지지난 시즌에 수비 세컨팀에 뽑혔고요. 지난 시즌에는 부상 때문에 경기에 많이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어사르 탐슨은 아직까지 저연차 수비 실적은 없습니다만 언제든지 아멘 탐슨과 수비로 리그를 호령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BetMGM 선정 배당률 플러스 2,500짜리 선수는 역시나 2명입니다. 바로 어사르 탐슨과 쌍둥이 형제인 휴스턴 로켓츠의 아멘 탐슨, 그리고 댈러스로 이적한 앤서니 데이비스인데, 아멘 탐슨은 DBPM, 디펜시브 윈쉐어 전부 다 훌륭합니다. DBPM이 2.4, 그리고 윈쉐어가 4.0에 달하고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DBPM이 플러스 1.5, 디펜시브 윈쉐어가 4.7로서 디펜시브 윈쉐어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유형이죠. 자, 수비 지표를 비교해보면 아멘 탐슨 5.4개, AD는 또 빅맨이기 때문에 8.4개나 걷어냈고요. 블락샷도 아멘 탐슨 1.3개인데 AD가 2.2개, 굉장히 훌륭한 샷 블락커로서 여전히 활약 중입니다. 자, 스틸 개수 아멘 탐슨 1.4개, AD가 0.6개인데 이 아멘 탐슨 참 대단하죠. 크지 않은 키로 수비 리바운드도 5.4개씩 걷어내고 블락샷 3개에다가 스틸 1.4개니까 한 시즌에 약 한 120, 30개의 스틸과 120, 30개의 블락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참 대단한 수치죠. 자, 수상 이력을 보면 아멘 탐슨은 2025년 수비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총 수비 퍼스트 팀 3번, 그리고 세컨 팀 2번이니까 올 수비 팀 5회 선정, 그리고 블락왕에 3회나 자신의 이름을 아로 새겼습니다. 디포이만 없을 따름이지 앤서니 데이비스는 거의 10년 가까이 굉장히 좋은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고, 아멘 탐슨은 떠오르는 수비 신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BetMGM 선정 배당률 플러스 1200짜리 선수는 한 명입니다. 에반 모블리인데 DBPM이 1.6, 그리고 디펜시브 윈쉐어가 4.6에 달합니다. 지난 시즌 평균 수비 리바운드 7개, 블락샷 1.6개, 스틸 0.9개고요. 수상 이력이 아직 짬바가 별로 차지 않은 선수인데 화려합니다. 디포이에 2025년 이름을 올렸고, 수비 퍼스트팀 2번은 23년과 2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연차 때부터 수비로 이름을 날린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인지 BetMGM에서 배당률 1200으로서 에반 모블리의 수상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자, 이제 2개 남았는데요. 플러스 650입니다. 플러스 1200에서 650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뛴 거죠. 챗 홈그랜이 선정이 됐는데 DBPM 1.6, 디펜시브 윈쉐어가 4.6입니다. 굉장히 수치도 훌륭하고 지난 시즌 수비 리바운드 6.5개, 블락샷이 무려 2.2개였어요.
스틸은 뭐 빅맨이다 보니까 한계가 넘진 않았지만 또 수상 이력이 아직은 없긴 합니다만 챗 홈그렌이 언제든지 수비로서 수비와 관련한 각종 지표를 씹어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지난 시즌에 보여줬죠. 자, 그래서 그런지 배당률이 플러스 650이었습니다. 자, 여태껏 소개했던 선수들은 전부 다 배당률이 플러스였는데 이 선수는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만큼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은 돈을 넣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금액 자체는 배당이 낮기 때문에 적지만 안전한 선택이 된다는 거죠. 자, 샌안토니 스퍼스의 빅터 웬반야마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스탯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DBPM이 3.2고요. 디펜시브 윈시어가 무려 5.0입니다. 엄청나죠? 어마어마합니다. 2차 스탯만 보더라도 대단한 수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비 지표를 살펴보면 수비 리바운드가 9.2개, 블락샷 3.8개, 스틸 1.1개입니다. 블락샷을 뭐 매경기 4개 하는 선수는 현대농구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웬비가 뭐 키가 2m 20이 넘는 선수인데 가로 수비도 곧잘 해요. 그래서 스틸도 1.1개, 심지어 뭐 3점도 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웬반야마는 200개의 블락샷과 그리고 150개에 가까운 스틸과 그리고 150개가 넘는 3점을 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자원이라는 거죠. 자, 다시 수비로 돌아와서 수상 이력은 수비 퍼스트 팀에 2024년 선정이 됐고요. 지난 시즌은 혈전 때문에 결국 65경기 이상을 뛰지를 못했죠. 그리고 블락왕 2번 24년과 25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뱃 MGM 선정 가장 확률이 높은 선수는 빅터 웬반야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비왕에 뽑히기 위해서는 65경기, 65경기 이상을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웬비는 혈전에서 돌아온 첫 번째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65경기 뭐 미만으로 무조건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웬반야마는 65경기 이상 못 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제가 예상하는 2025-26 시즌 수비왕은 저는 투마니 카마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게 뭐 홍대픽은 아니고요. 포틀랜드에서 이미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수비 세컨팀에 선정이 됐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뭐 양한센도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드루 할러데이 있죠. 그리고 기존의 도노반 클링원, 또 천시 빌러스 감독 역시도 수비를 강조했고 또 수비를 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카마라에게 굉장히 좋은 판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이 뱃 MGM의 배당상으로는 소개해드린 선수 가운데 가장 확률은 낮지만 플러스 6천이니까 저는 카마라를 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지금 이 컨텐츠를 통해서 소개하지 않은 선수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후보군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2026년 D4U가 누구인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